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제 사용 은행이 20개는 아니에요. 예. 대부분이 다 핀테크 업체들입니다. 핀테크 업체들이고, 은행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페루에 있는 그 인터뱅크라는 곳, 예, 그리고 유로 액션뱅크. 예, 공식은 2개밖에 없죠, 은행은. 자,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리프사 홈페이지에서 TPS가 정보가 사라졌다 얘기했는데, 일단 한번 보죠. TPS 정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원래는 여기 가면은 TPS 정보도 표기를 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XRP 마켓을 가보고요. 아, 빼버렸네. TPS. 예.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TPS 얼마라고. 사라졌고요. 이거는 전에도 저희가 많이 봤죠. TPS 정보가 막 4,000도 가고 막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이것에 대한 수치가 정확한 거냐, 또는 이걸 정확하다게 보는 사람들은 아 대박이다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리프사 직원인 닉이, 메인 개발자인 닉이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런 이슈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아마도, 예, 표기에서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 TPS 궁금하면 어디 가면 된다고 했죠? 여기 가시면 돼요. XRPL 요거, 예, 이렇게 xrpl.org 하면은 이 XRP 레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개발자 사이트 되거든요. 여기 가셔서 우측 하단에, 예, Go to the Explorer 누르면은 라이브로 나와요. 여기는 이제 정확한 정보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예, 여기 TPS 나오죠. TXN 슬러시 SEC라고 나와있죠. SEC는 세컨드를 의미하고요. TXN은 이제 트랜잭션을 얘기합니다. 즉 이게 TPS죠. 이 부분이 지금 한 10.7 정도 나옵니다. 요 부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레저 기록되는 거, 이게 레저 한 단위라고 했죠. 이 숫자가, 예, 레저 번호고, 이 안에 이 동글뱅이들이 트랜잭션이죠. 그 레저 안에 기록된 트랜잭션들입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정선자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것도 볼게요. 자, XRP 레저에 새로운 계정 1.4 새로 나왔다 했는데 계정 삭제란 게 뭔가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 1.4 버전은 이제 실제 그 XRP 레저를 운영하기에 원장을 기록하기 위한 리플로드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밸리데이터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노드 밸리데이터 버전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1.4가 나왔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대략 3개 정도가 이제 어메먼트 수정안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선자님께서 얘기한 계정 삭제 기능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계정을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예,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어카운트를 활성화하려면 20개라는, 예, XRP가 묶여야 돼요. 20개가 그 계정에.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새로 계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 계정에 40개의 XRP를 보내죠. 그럼 이 중에 20개는 그 계정에 묶여요.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빼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이상. 예. 사실 리프사라기보다는 XRP 프로토콜의 규칙이 이제 뭐 계정을 만약에 비용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장난질로 또는 누군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것도 내 계정, 저것도 내 계정에서 초마다 하나씩 계정을 만들면, 예, 그거를 한 달 동안 반복하면 혼자서 계정을 엄청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예, 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스팸 짓을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저브 물량이라고 해갖고 20개를 기준으로 정해서 계정 하나를 소유하려면 20개 XRP 이상을 보내서
20개는 그 계정에 묶여야 된다. 비용을 치르도록 한 거예요. 계정 만들 때.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그 취지 자체는 좋아요. 예, 스팸성으로 누군가 계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쓸데없이 만들지 못하게 필요한 사람들만 만들 수 있도록 예, 이런 기준을 정한 거 취지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뭐죠? 예,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수로 계정을 막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정을 3개나 만들었어요. 정상적인 사용자예요. 예, 정상적인 사용자인데 계정을 3개 만들었는데 쓰다 보니까 2개가 필요 없어졌어요. 요 2개가 없애고 싶어. 요것만 쓰고 싶어. 근데 없앨 수가 없죠. 이 20개는 20개를 넘어가는 XIP는 다 일로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20개 이하 남은 거는 못 보내요. 20개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럼 총 40개를, 지금 같은 케이스는 총 40개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제 눈물 나는 거죠. 저 개당 10,000원 되면은 저게 40만원치인데 내 40만원 막 이러면서 눈물 나는 거죠. 콧물도 나겠죠. 여기다 콧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리프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계정 삭제 기능을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말 그대로 계정을 삭제하고 여기에 묶여있던 XIP를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도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 그죠?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거고요. 다만 이 20개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의적인 목적 또는 장난으로 이런 식으로 XIP 레저에 XIP라는 블록체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계정을 막 만들어 20개를 막 지불해서 만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계정 삭제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안 되니까 막 만들었다 없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활용 가능한 계정 숫자는 점점 줄어가거든요.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계정 숫자는 막 무한한 건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나중에 알고리즘 바꾸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긴 하지만 무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정 하나가 만들어졌다 삭제되면 그 계정은 다시 못 써요. 그러니까 점점 준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은 그 계정 숫자가 점점 줄어간다는 거. 그럼 막 한 수만 명이 그렇게 장난질을 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조삼무사가 안 되려고 어떻게 해요? 다는 못 주겠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15개만 회수하시고 5개는 뱉으세요. 이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정 삭제, 이번에 어멘먼트 수정안에 올라온 계정 삭제 기능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어떤 백그라운드 내용이 있길래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다 설명드린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적용됐느냐, 아직 안 됐어요. 전에 이제 설명드렸겠지만은 이제 이 XIP 레저라는 이 공간의 규칙은 새로운 기능 또는 기존의 기능이 누군가의 제안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룰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는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80%가 넘어야 돼요, 동의가. 근데 지금 80%를 못 넘겨갖고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80% 못 넘기면은 반영 안 돼요, 요 기능. 근데 방금 말씀드린 기준인 80% 넘기면 이제 계정 삭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개 묶여있는 것 중에 15개를 회수할 수 있으세요. 5개는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뭐 세금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정치하는 또는 이제 규제기관 얘기 나오는데요.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되게 슬퍼지는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본인들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절대로 국민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체념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점점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뭐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관심 없어지고 니네가 뭘 하든 변하지 않을 테니까, 예,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이러면서 되게 회의감과 약간 체념이 많이 드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야렌즈님 오셨네요. 호야. 예. 뭐지? 제가 사진 찍었는데 호야렌즈인가? 이름이? 네, 광만나님께서 이제 리플 홈페이지 자료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작년 7월 14일 기준으로 뭐 XRP 2억 6천 개 이후 올해 초 1월 5일 기준으로 2억 8천 개가 시중에 풀렸다고 하네요. 어떤 자료로 비교하셨는지는 제가 이제 말씀 안 하시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에스크로 물량 적극적 털기일까요 하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뭐 저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 요 홈페이지 XRP 부분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XRP 마켓 가시면은 여기에 나와요. XRP 서플라이 부분에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5일 기준이죠. 2020년 확대해볼까요? 2020년 1월 5일 기준으로 as of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리프사 계정이 홀드하고 있는 게 100만, 1000만, 65억 개. 기준은 언제? 1월 5일 기준. 약 10일 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린 거 100만, 1000만, 억, 10, 100, 436억 개고요. 그리고 아직 에스크로에 잠들어 있는 게 498억 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대충 한 2주 또는 길게는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시장이 얼마나 풀렸는지, 본인들 계정에 몇억 개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크로에 몇억 개가 남아있는지를 표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거를 보신 거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이범님, 오라 어서오세요. 아까 증거 관련된 거 설명드렸는데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코트에서, 즉 법원에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 뭐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방송이 업로드 되면 참고해 보십시오. 리플은 립도속. 립도속이죠. 이 자료요? 뭐 링크 주신 건가요? 이 자료라고 하셨는데 링크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링크 아마 안 찍힐 텐데요, 채팅창에. 쇼. 방슴이요? 방슴 뭐죠? 리플이 나왔어요? 방송에서 리플 나왔다고요? 지금 뭐 암호화폐 관련된 방송을 하나요? 아까 뭐 KBS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느낌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어떤 느낌으로 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 의하면 언급을 한 것 같다는데 터키 언론이 터키 언론에서 근데 저는 리브라를 되게 칭송해 주나 보네요.
글쎄요, 리브라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혁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전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뭐 시각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위험한 도전 아니냐, 또는 오히려 세상을 뒷걸음치게 하는 그런 일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하죠. 근데 뭐 찬양하는 쪽도 있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방송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리브라는 진짜 조심히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담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리브라도 어차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이나 시간의 제약을 하나도 받질 않아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의 공간에는 엄밀히 말하면 나라마다 그 나라 국경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간을 나누죠. 국경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누고 그 나눠진 공간에는 각각 그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관할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법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콩그레스, 즉 미국 하원의원들이 이제 리브라 그 페이스북 CEO인 그 주커버그를 데려다가 청문회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페이스북이 자꾸 개인정보 털려갖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이제 고객들의 손해를 보게 한 거 최근에 또 털렸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책임을 추궁했고요. 그리고 어떤 의원, 아마도 그 이런 질문에 의원을 한 사람이 아동 관련된 거를 아마 전담한 의원 같은데, 주커버그한테 이제 뭐 아동에 관련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음란물? 이런 게 페이스북 무방비인데 이런 너희가 리브라를 했을 때 믿을만 하겠냐, 신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국경을 뛰어넘는데 이 어느 나라에서든 액세스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그럼 너 도대체 어디 나라의 관할법을 따를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나라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겠냐?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주커버그 너한테 묘책이 있는 거냐? 이런 되게 대단히 중요하고도 뭐라 해야 될까요?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커버그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나라의 관할법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다.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패기를 보여주긴 했어요. 아니, 김혁종님 안티인가 보네. 자, 대화를 합시다. 여기 노래 부르러 온 거 아닌데 리또석을 그렇게 노래를 불러봤자 아무 의미도 없죠. 대화가 안 되면 강퇴. 재판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나 해외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란 게 또 결과 판결 내리잖아요. 근데 뭐가 가능하죠? 항소가 가능하죠. 미국도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귀엽다 진짜. 이분은 또 얼마나 시간이 남아돌길래 여기 와갖고 이러고 있을까. 제가 고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 목에 가라앉네 계속. 자, 일단은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재판에 관련해서 기대를 하시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현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국내 재판만 보더라도 소송이 이제 한쪽이 수긍을 하지 않고 판결이 나도 수긍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소를 하면은 진짜 몇 년 가요 그냥. 실제로 리플 재판도 관련된 것도 지금 1년 이상 이미 지났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래서 너무 막 거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아직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리플사의 브리엔 메디건, 즉 기간 시장 담당하는 그 본부장급 직급 있죠, 헤드급. 그 사람도 그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했냐면 이런 규제 관련된 장애물, 사실 증권이냐 아니냐가 사실 규제 장애물에 해당하거든요. 아직 이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이런 존재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제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취급해갖고 이제 선물 시장에 이런 상장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만은 기타 등등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CFTC 의장도 나왔다시피 언클리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테이 튠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켜봐야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브리엔 메디건이라는 리플사의 이제 본부장급 직원이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린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장애물은 실사용으로 인해서 허물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규제기관들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런 과정 중에 실제 사용됨으로써 이런 비즈니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포지션으로서 역할하는지, 뭐 이게 증권으로서 역할하는 건지 진짜로 커런시로서 역할하는 건지, 이런 게 실증으로 입증되는 걸 통해서 이 장애물이 해결될 거다. 즉 뭐죠? 자연스럽게 그런 걸 통해서 클래스파이가 된다는 거죠. 분류가 된다는 거죠. 아마도 리플사는 이 본부장이 혼자 개인 생각을 그런 중요한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리플사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규제기관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OD에 써서 보여주겠다. XRP라는 거는 브릿지 커런시다. 보여주겠다. 자 봐라. 뭘로 분류하는 게 적합한지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제약사항 또 기억하실 게 미국 재판이잖아요. 저 결과도 금방 안 나올 뿐더러 결과가 설령 이제 나오더라도 연방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과가 나와요. 막 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도 미국 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미국 관할법에만 영향을 주지 저 결과가 전 세계에 바로 적용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타국에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적용할까요? 그렇진 않죠.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 강대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각 나라마다 본인들의 관할법이 있고 본인들만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법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그 나라가 하는 거지 미국이 판결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증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좀 좋게 볼까요? 미국에서 이제 커런시로 인정을 해줬어요. 버추얼 커런시다. XRP는 인정해주더라도 모든 나라에 버추얼 커런시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제약사항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쵸. XRP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면은 그걸 통해서도 거꾸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으로서 이제 리플사의 행동이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리플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또는 포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미루어 볼 때는 확실히 그냥 규제기관이 정리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진 않겠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결을 보겠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ODL도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필리핀, 멕시코 이 구간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사용,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규제 부분을 거꾸로 해결을 보겠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주님도 그런 맥락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누구야? 크립토 데드? 아, 그 아까 CBDC 관련된 거 언급이 나왔네요. 예. 예, 싱크탱크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거네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CBDC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요 사람 있죠. 전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한데 크립토 데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디지털 달러 싱크탱크를 런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네요, 기사가. 아까 CBDC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저 사람이 이제 그 디지털 달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싱크탱크를 런치시켰다고 되어 있네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CBDC 발행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던가 또는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얘기를 한 거네요. 그쵸? 지금 광만나님 얘기해 주셨는데 유틸리티 스캔이라고 5대 사용량과 각 구간의 볼륨이 표기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요즘 추세는 지금 상승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사용량이. 근데 아직 멀었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오려면 볼륨이 훨씬 올라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10억 달러 정도 찍으면 5대 사용 볼륨만 하루에 10억 달러 찍으면은 확실히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10억 달러 정도 찍으면. 네, 10억 달러 언제쯤 찍을 수 있을까요? 1일 사용량이 많이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되는데. 크리링이라고요? 저 아저씨 슬퍼하겠네. 크리링의 세상이. 아, 패드나우? 그거 한참 오래 걸릴걸요? 패드나우 한번 보러 갈까요? 미국의 그 리얼타임 페이먼트 관련된 거.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르고 있는지 한번 보죠. 패드나우. 하고는 있니? 자, 페더럴 리저브. 공식 사이트죠.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이트 되게 안 뜨네요. 너무 느리다. 맞아요. 이거는 보도자료죠. 혹시 페드나우 사이트를 따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은 모양이네요. 지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사이트를 만들거나 하진 않았네요. 프로젝트명은 공개했지만 사이트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검색이 안 돼요. 붙여볼까? 아, 있네? 이거 눌러보자. FIB 서비스라는 곳에 페드나우 있네요. 여기. 특별한 내용 없죠? 지금 이것과 관련된 제안서 내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 설명되어 있네요. 아직 뭐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공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드프레스 릴리즈 업사이트. 자, 몇 개만 볼게요. 혹시 정보가 있나?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놀러 왔으니까. 사이트가 느린 것만 빼면은 괜찮은데 굉장히 로딩 속도가 느리네요. 이거 이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인데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네요. 엄청 느리네. 태국에 시안 말고 엑스라피드 쓸 가능성 있는 리플렛 멤버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예, 그 뭐죠? 크리랑카인가? 예, 그 미쓰비시 뱅크가 지분 갖고 있는 SBI인가 미쓰비시 뱅크가 지분 갖고 있는 그 있죠? 이름 뭐지 정확하게? 거기 있잖아요. 뭐지? 뭘까요? 태국 리플렛 멤버. 아 타일랜드라고 쳐야겠다. 타일랜드 리플 하면은 따라따라따. 아 그 은행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아 이름 뭐지? K로 시작하는데? K 케이크. 안 나오네요. 검색이 안 되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이 참 오지게 안 나오네. 네,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있어요. 네, 태국에 리플렛 멤버 좀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로딩이 끝났네요. 자, 세르먼트 부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8월 5일날 브리핑을 했나 본데 이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의 뭐 제안 내용이라든가 지금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그 프라이빗 섹터 즉 기업들한테 뭔가 제안을 받고 그러니까 뭐 부분 할당을 줘갖고 약간 맡기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나와있죠. 작년 11월 7일 더 보드 이사회가 리퀘스트 했다고 하죠. 퍼블릭 코멘트 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섹터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보면은 정보는 안 나있고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얘네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절차 이런 내용만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 패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설명해갖고 핵심 부분들 그러니까 코어 서비스의 요구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24시간 일주일 365일 내내 세임 컨디션 그러니까 좀 가용성 얘기죠.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ISO 20022 이거 금융 메시지 국제 표준이죠. 이게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요구사항들 나와있네요. 정보는 없네요. 정보는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봐도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400개의 코멘트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거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볼까요? 내용은 공개 안 했겠죠? 제안이 여기 나오는데 혹시 리플사가 제안한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작년이네. 작년에 다 제안한 거네. 일단은 제목만 봐서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는 정보가 없고 패드나우 관련돼서 이제 리프사가 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뭐 어떤 걸 제안했는지 이런 게 공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패드나우 관련된 건. K뱅크요?
K뱅크가 있나요? 리플렛 멤버 중에? 처음 듣는데? 있어요? 타일랜드 리플렛 멤버라고 치면 나오려나? 멀티옵이 나오네? 아, 이거는 예전에 그 기사 때문에. 아, 이거다. 예, 얘요, 얘. 여기 있네. 얘요, 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쓰비시 뱅크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돼? 이 이름을. 예. 어쨌든 요게 있습니다. 태국에. 이거 은행이긴 하지만 미쓰비시 뱅크가 지분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죠. 예. 사실 미쓰비시 뱅크가 얘를 지분을 소유하면서 보인들의 그냥 현지은행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쓰비시 뱅크가 리플렛 멤버니까 얘도 그런 측면에서 보인들이 가입을 시킨 것 같고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은행이랑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랑 파일럿 테스트 한 거잖아요. 2018년 5월에 리플렛 통해 갖고. 저 때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네요, 벌써. 대단하다. 다보스 소식이요? 다보스 지금 시작했나요? 다보스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21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스위스 다보스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고 24일까지 아직 시작 안 했죠? 소식이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 아재님 질문 주셨는데 앞으로 은행들이 XIP를 보유할 수 있냐 이 질문 주셨는데 그 나라의 법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법에서 암호화폐인 XIP를 소유할 수 있느냐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이게 결정이 돼야지 일단은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보유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나라 규제야 컴플라이언스 즉 법적 요구사항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은행들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불법이니까. 두들겨 맞기 딱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지 뭔가 해볼 수 있겠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브라질이요? 브라질에는 일단 인스타램도 브라질 구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가능하고요. 이 브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일본 측 그리고 산탄데르. 그러니까 일단은 브라질에 멤버가 굳이 여러 명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리플렛 통해서 이제 페이먼트나 또는 더 나가서 세틀먼트인 ODL까지 썼을 때 그 브라질 도메스틱 구간, 즉 브라질 내에 있는 그 안에 금융기관을 사다리를 놔줄 리플렛 멤버가 필요한데 최소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많으면 좋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ODL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만 있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님이 질문 주신 거는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TPS 사라진 거는 제가 설명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TPS 정보가 부정확했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없앴고요. 대신에 그 XIP 레저 개발자 사이트 가면은 라이브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30분 전쯤에 저희가 다 같이 봤는데 그때 기준으로 TPS가 한 10.5였나요? 10.7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다보스에 유일하게 리플사만 있나요? 한번 가보죠. 요것만 오늘 좀 확인해보죠. 참석자 명단을 좀 보겠습니다. 진짜로? 암호화폐 회사 이거 오버뷰네? 오버뷰 말고 요거잖아요. 202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0일부터 시작하고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참여자 멤버 좀 한번 보죠.
월드 클래스 스피커. 얘도 오네요. 얘가 걔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경 운동한다는 그 미성년자인데 트럼프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더니 둘이 또 만날 수도 있겠네. 싸우겠네. 레가르드도 오죠. 지금은 유럽 은행장이 된 양반. 메르켈도 오네요. 이 사람은 누구죠? 리브 러브 러프 파운데이션? 누구지 모르고요. 처음 보고. 참석자 명단을 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브레드 없고요. 리플이라고 쳐도 없거든요? 리플사 참여하나요? 안 나오는데? 리플사 직원 누구 가있나? 자,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더 볼 수 있는 부분 누르고요. 미링 오버뷰를 좀 봐야겠네요. 여기에 나올 것 같은데 파트너사는 페이팔도 있고요. 리플사는 없네, 파트너에. 자, 오버뷰 한번 보죠. 없는데? 리플이라는 걸로 검색이 안 되는데요? 브레드, 갈링도 없고요. 다보스 참석하나요? 혹시 뭐 관련 기사나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이는데? 리플사가? 이게 직원 이름, 실제 참석자 스피커 이름만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차근차근 한번 봐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제시를 해줬는지. 없네. 그럼 한번 천천히 이름 보면서 리플사 직원이 있는지 한번 보죠.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안 보이고 일단 여기도 안 보이고요. 여기도 없고 또 안 보이고 또 안 보이고요. 또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충 훑어봤을 때는 제가 못 찾겠고요. 올라프란 이름이 있네? 겨울왕국 2인데? 그리고 크리스틴 레가르드 여기에 참여를 하네요. 문우신 국무장관도 오늘 미국. 여기에 딱 껴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다 안 나온 거였네. 풀 프로그램 보려면 요걸 눌렀어야 되네요. 근데 이건 또 프로그램 명만 나와 있네요. 역시 그렇다면 이제 찬스를 써야죠. 트위터 찬스를 쓰는데 레오 있죠 여러분들. 이 양반이 사이트에다가 저런 거 정리를 잘 해놓으니까 이 사람 찬스를 씁시다. 이 사람 만든 아케이드 사이트 가갖고 한번 보죠. 자 봅시다. 어디 있니? 이벤트 요거죠? 혹시 이 사람이 다보스에 참여하는 리플사 직원이 브레드 갈링하우스 나오네. 23일날 기네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봅시다. 또 로딩이 느리네요. 지독하네 이거 매번 로딩. 23일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중에 있다는 스피커도 나왔네. 여기는 브레드 치자. 요거 아니죠? 갈링하우스 쳐야 되나? 왜 안 나오냐?
거참.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왜 여기 표기가 안 되죠? 예, 지금 저 사람이 올린 거에는 23일날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나왔는데 일단은 공식 사이트에는 지금 명단이 안 보이거든요.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요거 열리면은 이거 보고 확인해 보죠. 야, 이 로딩 너무 느리다. 이 뭐 90년대 천리안 인터넷 쓰는 것도 아니고 지독하네. 예, 아까 보니까 다보스에 트럼프도 오네요. 그리고 트럼프랑 싸웠던 그 학생, 미성년자도 오네요. 그 여자분. 환경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트럼프랑 일가를 했는데 그 친구도 옵니다. 이 다보스 포럼 참석자 누가 콘티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했네요. 저 여성분도 초대를 하고. 둘이 만나면 또 싸우려나? 되게 궁금하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천리안인가봐 이거. 옛날에 막 데이콤, 천리안 또 뭐 있었죠? 유니텔 그 시절 같은데 지금 페이지 열리는 속도가 이거 상상도 못할 스피드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안 열리는데? 이거 뭐죠 여러분? 아니 대략 난감한데? 화면이 텅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골 때리네 이거. 이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좀 확인 좀 하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되게 힘들게 하네. 여기 명단에 또 안 나 있어갖고 굉장히 찾기가 힘드네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인터뷰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현장에 간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네. 네, 열렸어요. 열렸고 저기 가갖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네요. 1대1로 하네 지금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스폰을 리프사가 안 해요. 리프사가 돈 내고 마련한 자리네. 본인들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저쪽에서 부른 게 아니라 리프사가 돈을 써갖고 자리를 마련했네요. 스폰해갖고. 이건 뭐 팩트니까. 이왕이면 저쪽에서 리프사 이 세상에 관심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딴 게 아니라 이러면 좋죠. 제 입장에서.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리프사가 스폰한 거 보니까 돈을 내갖고 자리를 마련한 것 같네요. 팩트는 팩트니까. 초대받은 것 같지 아닌데? 스폰했는데 스폰? 스폰했잖아요 리프사가. 혼자 스폰했잖아요. 그리고 혼자 참여하고. 그냥 정황을 보면은 리프사가 돈 내고 자리 마련해서 단독 인터뷰 하는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저도 초대받은 거면 좋겠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리프사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깝네. 그래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돈을 쓴 것 같아요. 저런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니까 많은 금융기관들이 오죠 또. 아마 돈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 스탬프가 도대체 영국 파운드를 언제 추가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비트 스탬프도 좀 진행이 느리네요. 예, 작년에 추가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추가를 안 하고 있죠. 이 친구들도 혼나야 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고요. 예, 여러분들 질문하신 뭐 리프사 홈페이지에서 TPS 빠졌다 라던가 또는 디지털 달러 부분 그리고 페드 나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보스를 마지막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다보스 메인 프로그램에 스피커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 행사장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언론사들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언론사인 지금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리프사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단독 인터뷰하는데 자 문제는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스폰을 한 게 유일하게 리프사 그리고 인터뷰도 단독.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저쪽이 원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이제 리프사가 돈을 스폰해주면서 자리를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를 1월 23일 날 가질 예정이고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1시간 반이나 합니다. 되게 기네요. 굉장히 길게 하네. 자, 초대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찔러볼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죠. 김부사님이 질문 주신 거 그 플래시 FX CEO가 2020년도에 5대 송금료가 20곳까지 가능하다고 인터뷰했다는데 어딜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려를 해보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글쎄요,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예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레미턴스 부분을 리프사가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미턴스 분야에서 규모가 큰 인도라던가 그리고 이미 진행되어 있는 멕시코, 필리핀 이런 데들이 추가되면은 좋겠죠. 브라질도 높은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레미턴스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이 빨리 추가가 되는 게 당장 뭔가 현실성 있는 도움이 되는 그 규모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 확보돼서 많이 오더 볼륨에 나와야지 그 마켓메이커 수요가 생기니까 오더북이 더 두꺼워질 수 있을 거고 더 두꺼워져야 이제 기업 대금 처리하는 무역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예측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월드 레미턴스 자, 레미턴스 랭킹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죠. 얘네들이 들어가면 좋죠.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데 상위권에 있는 레미턴스 규모 높은 곳들 이런 데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추가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규모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 레미턴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추가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다. 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주말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혹시 찾아뵐 수 있으면 내일 다시 찾아뵙고요. 그리고 있었던 소식들 그리고 여러가지 얘기들 다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요?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바월바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뵐게요.